방은 면말기요 함수묘명이라 치본는 어잉이요 무자가색이요 숙제 남묘로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의식과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각과 시각과 그리고 자연을 사유하고 그걸 사색하는 미적 시각을 우리에게 크게 일러주신 깨우쳐주신 선생님 한 분을 먼저 소개하고 여기 있는 글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화부 장관이신 유홍준 교수님, 지금은 장관이시지만은 이 교수님의 스승이기도 하신 최순우 선생님을 이 자리에 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자꾸 하셨지만은 홍준 교수님께서도 한국의 미적 시각을 눈을 뜨게 해준 어른으로 자기 스승으로 크게 모신다고 칭찬 찬탄하셨거든요. 지 개인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어른들의 이 지적 감각을 빌리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에게 옛날 고유한 전통의 미술이나 예술을 동양의 역사의 이식으로 꽉 얽혀져 있는 하다못해 골동품 한 개라도 우리 눈 가지고는 이해를 못해요. 모두 집에 소장하고 있는 청자나 백자나 아니면 박물관에 있는 거 말고도 집에 가면 여러 가지 우리들이 쓰는 옛날 어른들 쓴 그릇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데는 그 홍준 선생이 말이지 그 옛날 골동품 보고 말이지 뭐라고 그렇게 많은 글을 쓸 때는 질투도 많이 났어요. 나도 진작 미술사학을 했더라면 내 홍준 씨한테 내가 안 미칠 낀데 싶었고 그 입을 좀 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고유한 문화정신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우리 글로만 전해진 게 아니다 이 말이라요. 저런 글자로 전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글자로만 전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구석구석이 아니면은 우리의 그 문화 관광지라고 하는 이런 옛날 고유한 전통 있는 유적지를 한번가 찾아가 보시라 이 말이요. 전부 무엇인가 어떤 하다못해 하찮은 돌띠 헐띠 한 개라도 이래 해놓은 걸 보면은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그리고 우리 조상의 정신이 그 안에 가득가득 실렸지만은 그걸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말이지. 그냥 헐기고 돌이고 뭐 백지 돈이 얼마 간다는 게 백지 훔치가지고 갖다 놓고 집구석에 어디 갖다 놓고는 혼자 가만히 볼 작정만 하고 그거 잃어버릴까봐 무슨 걱정만 했지. 에이? 여러분들 옛날 사발에 가지고 있는 사발 색깔 하나를 사발이란 말 자체를 알겠는가 이 말이라. 사발이라는 말도 이 살을 빼버린다. 물론 모래로 만들었다 이 소리입니다만은 이게 원칙은 옳게 제가 이 하나의 무속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사발이거든 사발. 그래서 하얀 사발에 물을 떠다 놓고 옛날 우리 조상님 우리 할매들이 뭐를 아들이 달라면 살살 비는 걸 우리 많이 보고 걷잖아. 어째서 그런 하얀 사발에 하얀 맑은 정화수 떠다 놓고 우리 손들이 잘 되기를 빌었던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우리 조상들의 그 정신을 읽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라. 에? 오늘 이 같은 사람의 이런 얘기를 듣고 오늘 사발이란 말도 그 의의를 지금 조금 알았다. 물론 볼을 갈아가지고 모래처럼 해서 이렇게 그 그릇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만은 그 그릇을 가지고 사발이라고 꼭 했겠는가? 얼마든지 우리는 옛날 무속 정통 무속적으로 이래 본다면 하얀 까만 소반에 하얀 사발에 물 떠다 놓고 비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고 사사로운 병들이 많이 났는데 그 사사롭게 붙은 병들이 이름이 뭐냐 사슴병이라 하는 기라. 저 산에 가서 어디 가서 함부로 어디 오줌 똥을 함부로 싸가지고 그래 산이나 뭐나 산신이나 아니면 목신한테 어이구 더러운 것하고 한 대 얻어맞아가고 생긴 병들이 있어. 그래 함부로 다니면서 말이요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아무 데나 가서 똥 누고 줌 누고 이러면 안 돼요. 뿐이겠어
오래 묵은 고목나무는 우리 천년 역사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그 나무 밑에 가서 함부로 소필 보거나 함부로 불공한 생각을 해서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목심 붙었다 하는 거 있어. 요새 간염이라. 이런 건 하얀 사발에 말이죠. 물 떠다 놓고 싹싹 빌어봐. 그 물 마시봐. 그러면 거짓말 끝이 나요. 또 이것도 거짓말을 할라. 오나가나 모르면 모르는 걸 탓하지. 옛날 고유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우리 조상들의 문화 이식으로 꽉 얽혀 있는 건 정신 철학을 오늘날 그대들이 어떻게 한다고 내 말을 부정하겠는가 이 말씀이요. 부산 유감 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깝게는 우리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최순우 선생님은 이미 작고하신 어른이니까 살아계시는 우리 유홍준 씨 그 어른의 눈을 조금 빌려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이게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유문화부 장관, 문화부 장관 맞나? 그 지금 하고 계시나? 모르겠어. 뭐 만약에 내 말 잘못하면 내 실례합니다. 이 늙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아까 본 게 고들직자도 뭐가 하나 빠져가 여기 청중이 바로 잡아주셨어. 한 70대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오. 내가 뭐 학술 핀다 했나? 내 이야기 한다 했지. 자, 지금부터 강원 면막이라 이 얘기를 한번 가만히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동양화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집도 있고 아니면은 이 하다못해 이렇게 가까운 문화공간에 이렇게 가보면은 옛날 고화들을 많이 소장해 놓고 계신다고요. 거기 보면은 뭐 병풍이든 하다못해 액자로 만들었던지 간에 우리 동양화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이게 잠깐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동양화는 아다시피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 세 가지만 있으면. 첫째는 붓 있으면 되고 하얀 종이에다가 먹 있으면 되거든. 이걸 우리는 묵화라 이랍니다만 묵화의 신비를 여러분들은 잠깐이라도 더듬어 생각해 보실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뜸해 줘야 될 시간입니다. 묵화가 뭐냐 이러면 옛날 조선 사람은 무슨 알롱달롱한 색깔이 없어서 하얀 종이에다가 먹칠해가지고 그림만 그리겠느냐 이 소리라.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서양화 동양화 이래지만은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의 동양화라고 하는 그 묵화를 이해하려고 하면 앞으로 내가 마음으로 이 추산하기로는 한 10급은 더 걸려. 10급 해야만 알아요 그만. 네, 동양화가 뭔가 10급 해야만 알지 한두 세계는 몰라요. 옛날 우리 깨달은 우리 선조님들은요, 선각자님들은 하얀 종이를 백지장 거기 창호지로 만든 거기 딱으로 만들었거든. 예. 그 종이 자체가 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딱하고 뭐가 한 소식 온다고 대부분. 그리고 그거는 방풍 방열까지 돼요. 그게 그 종이 자체가. 옛날 되게 춥고 이럴 때 말이요, 안에다가 소 먹고 이럴 때는 말이지 그 딱종이 그거 몸에 한불 옷을 해 입어보라고 얼마나 뜻인가. 춥도 덥도 안 해요. 하얀 백지 위는 백지는 뭐를 상징했는가?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검은 묵은 뭘 상징했느냐? 여러분이나 내가 캄캄하게 암울하게 모르는 무의식을 상징했어. 하얀 백지라고 하는 우리 이식의 종이에다가 그야말로 암울한 생각을 거다가 담아서 그리기 시작했어. 여기서 말하는 광은하고 그 공활한 이 공간의 상을 그 검은 묵으로서 색깔로 나타냈는데, 요새 서양화로 말하면 무슨 기하학적으로 무슨 거리를 재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멀고 가까운 거 이걸 원근법 가지고 무슨 기하학적 논리로 어림 듣는 소리 하지 마라. 어림 듣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동양화, 서양화, 초상화, 묵화, 미나 할 것 없이 심지어 불화까지 저는 다 해요. 이 손으로.
지금은 거기 남아있을란가 모르는데 혹시 불화를 보고 싶으면 저 문경 봉암사 옛날에 내 지장탱화 내가 해놨는데 아마 요새 저 좋은 양반들이 새로 갈았는지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한 게 있다고. 오늘 이 기회에 동양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래도 그릴 수 없는 것이 뭔 줄 압니까? 허공은 못 그리요. 허공을 하얀 평면 백지 위에다가 그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동양화 묵화에서는 해냈어요. 뭘 해냈느냐? 지나면은 가깝고, 에이? 연하다 마침내 희석으로 희스무리 하면 아득함을 그 공간상을 그렇게 그렸다 이 소리라. 뭐 알거든 벅지 좀 쳐야지. 모든 철학의 기본도 그렇고 여러분이나 내가 존재함도 시공 속에서 존재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그렇게 묵화로 하얀 종이에다가 묵을 가지고 그렇게 붓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걸 시공을 갖다 그려낼 수 있었다는 이 점이 바로 묵화의 위대함입니다. 지금 동양화, 서양화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하얀 백지 위에 그렇게 뭐그 색을 가지고 원근을 갖다 조절했는가 하면 허공상을 그대로 상징해서 그려놓은 그래가지 동양화의 그림을 가서 앞으로 다시 한번 보시라고. 원근법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얘기한 역사의식, 그 인간의 삶의 의식까지도 그 안에 색깔로 드러낸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가서 보라고. 그 부분만 주로 점점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것 같지만은, 그리고 이 동양화의 기본이 특히 불화에서는 선한데 선으로 이렇게 모든 걸 나타내는데, 선의 인연법을 갖다가 인간의 삼라만상은 모든 연법으로 됐다 하는 거. 모든 인연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기도 했거니와 이 하나의 모든 마무리 하나 생길 때는 연으로 됐다 하는 그 이치는 뭘로 보면 아느냐. 여러분이나 나도 지금 명주실매로 말이지, 만약에 실을 꽂힌매로 실을 뽑는다면은 집어넣고 펄펄 건져놓고 빙빙 물레를 돌리면은 지구 7바퀴 반돌만큼 실이 나온대요. 이러한 인연법을 갖다가 사선으로 그려냈던 우리 동양의 선하라고 하는 이 의미도 이게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두시라 이 말이요. 혹시 절에 가서 그 화사라 이랬는데 불화 그리는 화사들이 선으로 쭉쭉 해놓은 거를 무의미하게 보시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서 광음연막이라 하는 그것은 그 먼데 가득한 그런 여기서 보면은 오늘도 내가 저게 지금 다대포에 잠깐 갔다 보니까 저게 거제도 쪽으로 내다보면은 아득한 먼 데서 산과 산들이 아롱진 그 모습이 전번에 배웠던 그 노반이라는 사람이 톱날같이 이렇게 뭘 톱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 잠깐 했지. 전번에 노반을 내가 얘기 잘 못했다고. 노치라 뭐치 엉뚱한 소리 또 했다고. 노반이라는 사람이라. 노나라에 노반이라는 사람이 톱을 만들었어, 톱. 그런데 먼 산을 한번 보라고. 산들이 울끈불끈 니 잘내 내 잘냈다 그저 고개 들고 저거 설치는 여러분들 마음에 매로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그런 울퉁불퉁한 인간들이 크게 구공 많은 파장 많은 파란 나는 그 인간의 심상을 그 마득한 먼 산의 산봉우리를 솔풀 앞자는 그리는 그 모습이 결국 여러분이나 나는 그런 무등등한 먼 데서 보면은 그것이 높고 낮고 간에 무등등하게 보이잖아. 그러한 무등등한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림 한 장에 동양화나 서양화에는 없지만 이런 그림을 보시거든 그러한 의미로 읽으시라 이 말이요. 최순우 선생님이나 그리고 그 후학이 되시는 유홍경 교수께서도 상당히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상이 남긴 하나의 돌덩어리 흙덩어리를 보고 우리 조상의 을을 더듬게 했다 하는 데는 다시 한번 박수 쳐라고. 근데 뭐 유홍전 저런 데가 다 좋지는 않아요. 미운 데도 있어. 그래도 오늘 내 좋다 한다고. 누군가는 좀
우리 것을 알려주는 이런 교수님들이 나오셔야 되고 스승님들이 좀 계셔야 됩니다. 에? 밥 먹는 숟가락을 왜 숟가락 하는 것도 모르고 뭐 숟가락 왜 숟가락 이래지 왜 숟가락이라 하는지도 모르면서 숟가락이라 하는데 에? 인간은 삶의 가락이 한두 가락이라 굽이 인간의 굽이 가락이 한두 가락이라 그래 밥 한 숟가락 먼 숟가락 이렇게 떠나고 이럴 때는 뭔지 삶의 삶의 인생의 고뇌를 씹을 줄 아는 그러한 숟가락이 되란 말은 숟가락이라 했거든. 숟가락. 네, 가락이란 말은 에? 가락이란 말은 낱낱이란 말도 되지만 그보다도 여러분들이랑 먹어서 즐거움을 준다 이 소리라. 에? 숱하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숟가락이다 이 소리요. 이런 것도 숟가락 몽디 하나 보고 거기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라. 다만 이러한 어떤 우리 민족의 미적 시각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눈뜨게 한 분이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은 특히 돌아가신 우리 최순우 선생님에게는 우리는 마음속으로 많이 박수를 보내셔야 돼요. 많이 보내야 돼요.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의 골동품으로 돌아가 봅시다. 청자나 백자나 거기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건 요즘 값도 많이 나가고 비싸서 모두 잘 못 보시겠지만 다시 가서 보시라고. 빛이라고 하는 그 색깔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고려인의 어떤 민족의 정서, 우리 한국인의 정서 머릿속에만 나오고 세계 어느 화사든지 어느 세계 어느 이 화학, 화공 물감의 이게 조예가 아무리 깊은 사람도 그렇게 못한다 이래요. 청자의 색깔 빛이 색이라 하는 거 빛이. 이 둘 다 그 희한하게 신기하게도 시자가 다 나루자가 붙어요. 예? 그래서 빛이 색이 어떤 색이냐면은 파란 청옥색을 말합니다. 색깔은 청옥색인데 그 청옥색은 뭐를 말했는가? 높고 깊음을 상징했거든. 그리고 모든 거는 이 골동품은 보면 둥글지. 예? 청자도 둥글잖아. 둥글은 뭐라? 이 공간상을 얘기한 기라. 공간에 그 있는 모든 청옥색은 빛이색은 뭘 의미한 건가? 모든 삼남상의 나를 모든 삼남한상의 모든 존재가 기체는 모든 것이 그냥 있지 않고 나래처럼 후루루 나라는 거 가만히 있지 않고 동적인 그 생태를 갖다가 빛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서 청자 백자에 보면은 학이 나르고 뭐가 나라는 그림도 있어요. 그 그림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동그라미 안에 말이지 학이 후루루 나르는 거는 온갖 틀솔과 율 속에서 이렇게 고뇌 속에서 벗지 못한 인간들의 의식을 높이 날리며 동그란 틀 속을 벗어나서 훨 날아서 밑으로 날아오는 그런 학은 뭐냐? 나 같은 사람이라 일일 좀 뭔가 깨달아 주려고 온 사람이라. 이게 내가 이래다가 또 이게 이상한 사이비 교주가 내려가 모르겠네. 그럴 연면 없을 기라. 은학 막대 먹은 사람이니까 모두 참 내 텔레비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듣는 거 보면 만날 과음이나 지르고 욕이랑 이런 게 좀 이상한 영감 같아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인간미가 찰찰 넘칩니다. 걱정 말고 놀러 오세요. 자, 오늘 이 기회에 옛날 우리 고인들이 얼마나 이런 미적 감각에 있어서 뛰어난 그런 게 있느냐.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한 우리 동양에 있는 여러 동양화나 동양예술이나 동양에 있는 그런 국보적인 이런 유물들, 우리는 그걸 하나의 형이 상학적으로 그렇게 잘 표현했지만은 이걸 문자로 쓰면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강은 면막이라 이렇게 쓸 수 있고, 암수 묘명이라 이래가지고, 저 동양화 이런 거 특히 보면 희한하지 왜? 몇 뿌리가 막 기암 절벽이 막 기숭숭숭한데 그 밑에 구름 한 쪼가리들이 휙 날아가가지고 암울하게 해놓는 거 있지? 그게 그 말이라, 저게. 마치 뭐와 같은가? 이상이 하늘만큼 높은 사람은 항상 구름에 가려서 나 같은 사람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렇지만은 나 같은 사람을 찾으면은 거기는 얼마든지 그런 기암절벽 밑에 동굴이 있어 탁 앉아서 한소식 할 수 있는 수도의 그야말로 토굴이 있듯이 아무런 죄는 굴이 있을 것이다. 깨달으면 굴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갖다가 암수 묘명을 했다. 이렇게 아시라 이 소리라.
내가 동양 사학을 공부하거나 동양사를 공부하는 분이나 미술사학을 하는 분들, 그리고 이 예술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에게 고금을 통해서 조금 유감스러운 면이 있다면은 시적 감각, 미각적 감각이라든가 우리의 육감으로는 잘 묘사할 수 있었으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그건 찾지를 못했다는데 유감이 있습니다. 돌덩어리, 흙덩어리, 하다못해 갸짱 하나 속에도 깨달음을 그다 설해놨거든요. 방금 그 학이 나르는 모습 속에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형이상황을 그대로 잘 묘사해놨지만은 나 같은 사람 입을 빌리지 않고는 어떻게 아실 거냐 이 소리를. 그건 그거지만은 순박한 우리 민족성 그 백자 같은 거 한번 보라고. 색이 있는 듯 하지만 찾을 수 없고, 없는 듯 하지만 색이 분명히 아련하고 그간 우리의 그 정서가 그대로 꽉 담겨 있잖아. 이게 무슨 소리는 알긴 알란가 모르다. 막 그런 줄 알고 넘어가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보면은 시본은응이라 이 얘기할 때마다 나는 화가 또 많지 몰라요. 거짓말이 아니고 나는 진실부릅니다. 나는 이 농사 외에는 좋은 게 없습니다. 이 농사 농자가 안 그래도 저 허군이 나보고,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저 앞에 저 프로듀서 저 선생이 나한테 그러던가, 핫다 천도사 그 파자 잘한다고 이래서 이 파자를 좀 많이 써만 하고 아쉬워하는 건데, 내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에 한자 이 약 6,000자를 나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낱낱이 파자로 다 알아요. 내가 만약에 이 파자를 낱낱이 내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설파하면은 지금 모두 알고 계시는 어른들에게 크게 실례가 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안 할랍니다. 내가 부자라고 해서 내가 가진 땅을 내 혼자 다 가지면 안 돼요. 전부도 먹고 살고 거기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줘야지. 어째 지하를 지가 다 말해. 내가 얼마나 이래도 참 넉넉하고 자비롭고 뭔가 폭이 있고 도량이 있는 사람인지 아시지? 참 살아 같이 있어보면 더럽게 온전한 인간이라요. 그래도 안 그래요? 그래 달라요. 뭐가 달라도. 그러나 오늘 여기 몇 자는 내가 할 겁니다. 이게 구벌곡자인데 왜 구보냐면 연장은 굽던가 뿌다랑도 있지. 뭐 뿌다랑도 색깔이 뻗었다 하지만 그것도 약간 굽어야 돼요. 꽃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연장은 안 굽고 되는 게 없어. 그래 구부렁한 뭐든지 상이든지 깽이든지 들르면 메고 새벽에 일찍 가라. 새벽 신자라 이게 새벽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내가 앞으로 잘 될까 못 될까 이 민족의 미래를 점치려면 간단합니다. 나는 오늘날 이 많은 이 교육자 특히 대학석학님들에게 나는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우리 민족 이식을 새롭게 재생시켜야 됩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런 민족이 아닙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던 민족입니다. 왜 새나라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고 하셔놓고 어째서 오늘날은 이렇게 시도 때도 없는 민족이 됐습니까? 저 농사농자처럼 새벽에 일찍 날 꽃게 들고 덜에 갈 수 있는 이런 민족이 돼야 됩니다. 전번에 내 일본의 어느 천황 얘기를 안 했습니까? 안의족이라고 일본 놈이 아닙니다. 일본 놈이라 미안합니다. 일본 양반 중에 날 좋다 하는 양반이 많은데 제 양반들이 그 좀 나한테 욕 얻어먹을 짓을 했어. 지금도 자꾸 독돌 짓거라고 생각하는 미친 인간이 있는 건데 가만히 안 둘 거인데. 전에 내가 얘기했지. 북쪽에 가면 말이요. 저쪽에 북쪽에는 인간 핵폭탄이 하나 있고 남쪽에는 말이요. 어느 핵폭탄이 여기 있어 여기. 어느 핵폭탄이 더 무서워요. 공자님이 분명히 밝혔어요. 자로가 물었지. 응? 자로가 물었어. 공자님요. 사람을 잡는 데는 뭐가 사람은 잡을 땐 상인은 어떻게 잡습니까? 말로 하나니라. 중인은 뭘로 필로 하나니라.
왜 그 다음에 안 묻노, 함께? 왜 소인은 안 묻노? 소인은 돌멩이로 하느니라. 칼이나 총칼 들고 한대요. 요번에 내 책이 곧 나옵니다. 내 책에는 지금 이게 지금 천자 가지고 글자 사구, 이런 절로 그래, 이 시를 만든 게 돼가지고 사자 일구로 그 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50수라 시가. 250수에 250가지 얘기를 내가 다 썼습니다. 약 한 3, 4개월 걸렸어요. 모르긴 몰라도 천자면 그거 그 글자를 몰라도 그 이야기가 좋아서도 안 사고 못 베길 낀게네. 이제 두고 보라고. 이 좀 잘 생각해보잔 말이요. 우리 어른부터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요. 늦게 자면 간이 다 썩어요. 예? 새벽에 모두 일찍 조금 일어나가요. 눈 뜨는 건 왜 그러냐. 그땐 간이 놀아요. 간이 노는 시간이 보통 3시, 4시 사이라. 개명 시간이라. 여기 앞전에 내가 책을 그냥 막 미기서 그렇지 앞에도 보면은 닭을 갖다가 신성시하는 개사라고 하는 저 사당이 다 있어. 우리 계룡산이니 뭐니 하는 것도 저것도 옛날에 중국의 전통 역사에 보면은 무왕이 뭐 어릴 때 뭐 달구새끼 하나 꿈꾸고 뭐 재앙이 됐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닭 꿈을 꾸고 상당히 이 세상에 출세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더럽고 추잡한 그러한 이상적인 그런 이상한 얘기는 듣기 싫어서 내가 설명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나는 지금 우리 민족 의식을 새로 바꿔놔야 됩니다. 일본은 보세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천황이라는 사람은 자기 민족성을 개조하려고 기도한 얘기 보세요. 천 사람을 갖다가 모욕시켜준 얘기를 전번에 말씀드리지. 최후의 심판이 뭐가 나타나서 문디가 나타났다고. 그 문둥이를 갖다가 참 뭐야말로 끝에 가서는 최후에 가면은 부처님처럼 위대한 성인처럼 받들게 되는 그러한 역사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일본 사람의 건전한 저런 민족 의식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이러므로 우리나라에도 거룩한 스승들이나 거룩한 정치 지도자는 바로 이런 양반의 모습을 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보다 멀쩡 일어나가지고 서울 장안에 어느 시기를 좀 쓸고 다니시는 이런 앞으로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만 이 나라가 됩니다. 유감이서 선거 때 되면 말이요 시장 바닥에 되면 절하는 그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는 치본원웅이란 말은 옛날의 정치 철학은 농사에다 기분 놓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제왕들은 보면은 머리에는 치산치수라 이래서 산자를 이래 썼고 관은 전부 매산자로 되어 있어요. 옛날의 제왕들 이 관은 이렇게 매산자로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모습, 이 앞에는 이 사회를, 물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래서 가슴에는 사회 용왕을 그렸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치산치수라 이래가지고 치수 왜 하느냐? 농사 잘 지어야 되니까. 임금들은 제왕들은 백성을 갖다가 하늘처럼 여겼다 이래거든. 그게 민주주의거든. 민주주의란 말은 옛날 여기서 말하는 치본 언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민주주의라 그러니까 뭐 지멋대로? 에? 헤헤이 미치고 환장하네. 지멋대로 그 지멋대로 말이 어디 있는데 자유란 말도 그게 지멋대로? 예? 모든 건 나 때문에 그렇다. 모든 제약은 나 때문에 그렇다. 저놈 때문에 아니고 나 때문에는 이 소리인데 생을 두고 그분들은 뭐 어떤 짓을 했습니까? 만날 저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자유입니까? 다시 공부하세요. 스사로자 끼칠류 그 자유란 말은 그 소리가 아니에요. 나로 비롯해서 이 소리라. 민주주의란 말은 백성을 임금처럼 여기면은 옛날 제왕들은 백성을 갖다 하늘로 떠받았다 이랬거든. 해석을 그래 해놨어요. 옛날 고인들이. 그랬는데 헤이 참 어림없는 소리 하네요. 백성을 예? 투표권을 갖다가 인권으로 만든 그 작자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권이 뭡니까? 투표권 아닙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여기서 배우세요. 치본언홍에서 꼭 배우십시오.
우리는 꽃게 들고 덜에 일찍 나가는 이러한 민족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선구주자가, 이러한 사람이 우리나라 이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대권주자가 나와서 서울 바닥에 먼저 이 쓰는 양반부터 와가지고 서울에 늦게 잠자는 저 이상한 양반들 좀 일찍 깨우는 이러한 지도자가 나오셔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 민족이 잘 됩니다. 박수 좀 쳐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얘기를 듣는 모든 백성들은 좀 제발 좀 큰 박수를 쳐요. 어쩔 작정입니까? 작정이 도대체. 어떤 빌어먹으려면 나보고 자꾸 성질 낸다고 남 뭐라 한다고 이랬는데 더럽게 그놈은 저 부모한테 교육 못 받은 놈이라. 그래 돼요. 매를 맞고 커야 됩니다. 서성이 없는 이런 민족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 해팅거 왔다 갔지만 그 나라는 인간들은 머리가 나빠서 아직도 그 나라는 왕국을 저리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나라의 민족의 정신에 깃털이 되는 것이고 기둥이 되는 겁니다. 뭐 당원 할배 신전까지 두드리 부세는 이런 민족이 자랑스럽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래도 내가 안 맞다 말아 이 말이에요? 내라도 한번 하다가 이 말하다 죽어야지. 오늘 할매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이 나라에 3번만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이래야 돼. 할매 걱정하지 마이소. 내 혼자서 내게 성이 청가기 때문에 천도사라 1000개 넘어 내가 하나가. 그래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농사 일하는 걸 기본으로 하십시오. 글자가 아닙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그런 잔재주 부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누구보다도 앞으로 대권주자 어른들은 우리들에게 배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민족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안 됩니다. 새롭게 나지는 않고는 이 민족은 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암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무 이 가색이라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뭐 네? 응? 이 무자가색이라 이래서 저게 농사 짓는데 씨 뿌리고 뭐 곡식 심는 거를 이걸 힘써야 된다 이래서 옛날 정치 철학에서 그런데 힘쓰게 할 때 농사 짓고 예를 들어서 막 거두어 들이고 이럴 때는 나라에 부역도 안 쓰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로만 하실 게 아니고 여러분이나 나는 항상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처럼 그러한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건전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부끄럽고 조심스러운 면은 어떤 게냐면 세상이 무섭거나 두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혹시 행여나 내가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걸 내가 입으로 얘기할까 봐 겁이 나요. 저는 그것만은 비상입니다. 내가 해보지 않고는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 보면은 조금 공부 좀 했다 그러면은 동네 부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길낸다든가 길땅다든가 뭐 일하면 원력으로 하는 뭐 일이 있었어요. 동리마다 있었고 그 뭐 밤마다 다 모두 있었지요. 어느 단체든 거기 있었다고. 군대도 가보면은 뭐라 그러더라 뭐 하는 거 나오라 하면 사역병 나오라 하나 이러면 참 그 머리 잘 굴린 아들은 평생 사역병 나서 일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 예? 저 개인적으로는 예비군 훈련 한번 빠진 분 얘도 없으며 뭐 다른 세금 이런 게 빼줄 재주도 없지만은 군대도 오지 말한 거 갔다 온 사람이고 이런 이상한 사람이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군대 가가지고도 빽좋기로 말하면 뭐 군에 지금 계시는 어른도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병이 그 작대기 하나 1등병이라든가 2등병은 모르겠어. 그거 하나 달고 나는 상군단에서 육군단 간 사람이라 빽이 이렇게 좋아요. 예? 이래도 나는 보초 다 섰고 훈련이라는 훈련은 지독한 건 다 받았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째서 남이 싫다고 한 것을 내가 싫다고 내가 빠져요? 예? 국가에서 시키든 그건 국가적 의무든 뭐든 간에 아니 평범한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저 사람이 괴롭고 괴로운 건 내가 대신해야지요. 저게
무자가색이란 말은 그렇게 이해하세요. 뭐 대단한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려가 봅시다. 이제 숙제남녀라 이 말이 참 우리는 지금 역사, 특히 인류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 글자를 집에 커다랗게 써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사를 생각해 보라는 말은 뭔 소리냐 하면은 과연 태초에 농사를 어느 나라부터 먼저 짓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우리 동방에서 이게 신농복귀 때 복귀 때 보면은 신농복귀라고 특히 신농은 농사 농자를 짓으니까 더 말씀할 것도 없고요. 신농 때 여름 때부터 영농시대 경작하는 농사를 짓는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농사를 더 어떻게 짓느냐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복귀라고 하는 이 희자의 소자가 들어갑니다. 덜의 야생으로 다니는 짐승을 하나의 농사 일로 하는 짐승으로 길렀다 이 소리라. 이 복희라는 양반이 희자가 이랬어요. 이 양반이 그래요. 이 희자가 소자가 붙어요. 우리 역사뿐만 아니고 인류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특히 한문 공부를 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내가 서양의 많은 글자는 다 모른다 이러지만은 글자가 생긴 이치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서바나 어느 나라든 저는 개인적으로 다 알아요. 영어도 여러분들은 그걸 상형문자 아니라 이러지만은 영어 이상 상형문자가 없습니다. 오음이 나오는데 지음, 비음, 이음, 혈음, 순음 가는 게 영어는 자네 영어 알지만은 영어는 입안에 자네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양을 그대로 다 그려야 돼요. 글자들 안 하면 F자도 F자도 안 하면 뒤졌다 깨라도 퍼 이래요. 혓바닥 자네 X자를 안 굴려봐라. 내는 안 되기. 서 해봐라. 잘 됐다. 난 세계 한 230억 개의 그 언어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긴 이치를 알아요. 자네 아다시피 능언경, 열반경을 다 알기 때문에 문자품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딴 건 아니고. 이제 아시겠어요? 농사를 이렇게 우리 때는 이때가 BC 4,500년 전으로 돼 있거든. 그는 지금부터 한 6,500년 전 얘기라. 그러면 이 전에 누가 있었는 여보다 먼저 어디서 했느냐면 여기에 남자를 써놨거든. 여기서 나는 힌트를 얻은 게 옳거니 인도라 하는 거. 인도는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먼저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데 내려온 게 히말라야 산으로 돼 있어요.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땅속으로 점점점 내려와서 지하로 보니 지금 인도고, 인도란 말 자체도 인자가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씨앗 인자거든.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인자, 도장 인자, 도장 찍는 거 있지요? 인자 그거를 또 내 소리가 무서워서 그런가 덜덜 떤다 이게. 에? 이거 좀 바꿔야 되겠네. 어후. 인자 도장 인자 이러면 이거는 씨앗 인자라 씨앗인. 바로 이 씨앗 인자가 인도고 진리의 씨앗을 인도라 이래요. 에? 인도란 말은 씨앗, 진리의 씨앗의 나라다 이 소리지. 진리의 씨앗의 인도란 나라에서 먼저 모든 종자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는 데는 의의가 없겠다 싶어요. 왜? 가장 뜨거운 지방이었고 열대지방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인류가 제일 먼저 다신 지방에서 영농을 먼저 안 했겠느냐 하는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 이 천자문에서 이거는 실을 이 숙제 남묘라 이래가지고 남쪽에서 남쪽 여기는 남쪽 이랑에서 뭘 뿌렸다 이랬는데 이 말은 결국은 열대지방에서 먼저 그랬으니 지금 인도가 히말라야산이고 가깝고 하니까 거기서 먼저 이 남쪽에서 이랑을 갈고 밭을 갈고 농사 짓는 것이 먼저 발달해 안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 글자를 가지고 이해를 하자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서직이라 이게 기장서 피직이라는데 피죽 먹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글자가 뭐냐 하면은 뭐냐 하면 이 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자에 대해서 오늘 잘 아시는 기회가 되면은 특히 종교에서 말하는 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시게 돼요.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우주아입니다. 우주아. 이게 범아인류 이래가지고 동양철학의 기본이 되는 범아라고 하는 바로 아의 범아라는 의미의 아입니다. 우주아라. 다시 말하면 온 영물이 다 가지고 있는 기본 바탕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아라고 하는 기본 바탕의 아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서사로 찾아봐야 되느냐. 이거는 산이나 덜에 가서 찾아질 일도 아니고 어느 종교센터에 가서 교회나 저 절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흡사 자아 발견의 도장이 바로 우리 산중에 있는 절인가 모두 착각하고 계시는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 속에서 안 찾고 뭐 어디 가서 거기 아가 나와요. 이 아는 여러분들의 첫째 몸을 합니다. 이게 몸신자, 본래 몸신자는 이랬어요. 이게 이렇게 이자가 이겁니다. 여러분 몸을 의식하는 것과 여러분 자성을 의식하는 것, 자성.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라, 감성. 사실은 내가 이 천자문 강의를 꼭히 천자문 강의하려고 한 물론 아니었습니다만은 하문 이야기로 되어 있고 하문 이야기로 이래서 그 좀 말씀의 강장을 좀 내가 넓혀놓은 의미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얘기는 어떤 학술적 어떤 기본 틀에다가 내가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난 틀이 없는 사람이라 무격의 사람이거든. 단 우리가 암만 무격이라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가야 될 길이 분명해요. 우리들 내면의 고향으로 가야 된다고. 누구도 우리를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나 나를 영혼으로 끌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세까지 지금까지 온 게 있긴 있었지만 그건 전부 사이비 교주들, 저 도둑놈 역적들이거든. 에? 지가 말이지 하나님이여 깨치미여 부채로 한 이상한 저 도깨비들이 말이 우리 오늘날 많은 인류를 갖다 도를 못 깨닫게 해놨어. 너를 안락하면 네 자신으로 들어가고 남을 자꾸 밀어 넣어야 될 텐데 자꾸 불러내요. 에? 어디로 불러냈어? 상상해보게 이 사람아. 전부 높은 집으로 안 불러내는가? 정체가 북초고 하면서.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 몸을 나처럼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는가 찾아보시라니까. 왜 그걸 자아 발견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왜 자기를 발견을 못합니까?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구 망측해서 안 돼요. 내 잘 알아요. 나는 저 두 눈가의 나를 분명히 보면서 지 눈깔이 못 보거든. 눈깔이가 맞습니다. 눈깔이가 또 나보고 쌍눈말을 하지 말아요. 깔이란 말이 거기 우리말로 거기 깔이란 말이 거기 한불 벗었단 말입니다. 한불 벗겨야 보여요. 여러분들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속성을 벗어야 보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저 표준음 가지고 말씀할 기회는 아닙니다만은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더 그냥 강조합니다. 표준음과 표준어는 표준음은 서울음이 부드럽고 곱고 유화해서 좋습니다. 표준어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사투리를 그대로 갈고 닦아 써이래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에? 이건 대가리란 말이 분명히 맞는데도 대가리란 말은 경상도 방언이라 하고 머리라 해놓으면 머리는 이게 머리지 빌어먹던 건 이게 어떻게 머리라. 에? 두부라 하면 머리 털난 게 두부지. 면부고 부로 말하면. 이렇게 이게 국어학자나 우리나라 이게 뭐 공부하는 양반들 난 이게 오늘 저 교수님 미안합니다 교수님. 많이 배운 어른들 내 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아니요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좌우지간 됐습니다.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흔히 하는 말로
나는 자문자답했다 이래요. 시상에 난 이런 걸뿐은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자문자답했다. 만약에 네? 방금 얘기처럼 자문자답이 가능하다면 자네가 자네 눈을 봐야 돼요. 지손이 지갈 잡아야 됩니다. 지손이 지갈 한번 잡아봐. 선생님 자기 손이 자기 한번 잡아보라고 되는가? 지볼택이 지볼택을 잡아봐 되는가?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심리 한번 청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래 입이 휙 들어가면 이게 와사증이라서 이 운동마비가 되면 이게 안 되거든. 이러거든. 에? 이걸 마비라 했는데 뭐가 마비냐면 운동신경 마비거든. 이걸 이래 되는데 무엇이 끌고도 몰라. 이건 감각마비라. 시각마비라. 잘 생각해봐. 그 다음에 이것도 끌고도 되고 뭐도 되는데 갖다 대도 팔은 여기 달리는데도 내 팔 하는 사람이 있거든. 자네 치료해보면 그러지. 전혀 이거는 자기 자신을 인식 못하는 감각마비가 오면 그렇게 된다고. 지각마비라는 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건 지각이라 하고, 감각은 이 감각이 있다 없다 한 걸 감각이라 해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에 이 자답이 아니고 아답이라 그런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서 많은 양반들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아닌 가하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시간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은 이 사람은 좀 이제 물러가서 잠깐 실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